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오늘 광주 전남에서 안철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잇따라 갖고 호남 지역 지지세 확장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인 광주 광천 사거리에 대해 교통 개선책을 내놨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 할머니들이 추가 소송을 냈고 앞서 소송에서 승소한 할머니들은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여수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여수해경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상가가 몰려있는 광주 광천 사거리는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시가 이를 개선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광주 광천 사거리 모습입니다.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심할 경우 차량 행렬이 수백 미터에 이르면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가 다반사입니다. 밀리게 되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그냥 딱히 좀 설명하긴 그런데 사실 영 안 좋습니다. 정체 속에서 택시 요금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보통 한 4천, 5천 원 올라가요. 이제 광천사거리 나가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광천 사거리 교통 혼잡의 주범인 터미널 일대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겠다며 광주시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까지 터미널 앞 택시의 출구를 현재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넓히고 택시 승강장도 지금보다 55m 앞으로 옮겨 택시의 운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성동에서 동운구가 방면으로 420m 길이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만들어 광천 사거리의 차량 집중을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4-5차례 이런 개선안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효과적인 개선안은 아마 이제 처음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택시 외에 다른 교통체계나 도로 여건은 거의 그대로여서 광천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풀린다고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면 저희들은 진짜 영원한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차도 계획의 경우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만 정부 승인이나 국비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단체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 효과는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입증이 된 다음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실행하는 게 맞는데 선거를 내다보고 덜컥 던져버린 건데. 하루 평균 17만 8천 대의 차량이 지나는 광주 광천 사거리.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이 광주의 최대 난제인 광천 사거리 교통난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연합이 광주 전남에서 각각 창당 방일기인 대회를 엽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 준비단과 전남도당 창당 준비단은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광주와 나주에서 잇따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합류한 시도당의 발기인들이 참석해 새정치에 대한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발기인 대회를 계기로 당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창당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앞선 승소로 용기를 얻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원으로 들어오는 고령의 할머니들. 여든을 훌쩍 넘어 걸음 걷기조차 힘들어진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그동안 주변 시선 때문에 나서지 못했지만 지난해 다른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추가 소송에는 84살 신선의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3명과 숨진 오길의 할머니의 유족까지 모두 4명이 참여했습니다. 10대 소녀 시절 좋은 곳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입니다. 월급이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죽고서 한참 때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소송자가 늘어나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청구액은 1억 5천만 원씩 모두 6억 원.
앞선 소송에서 선고된 금액과 같습니다. 나무 고구마 순을 뜯었다가 다 이렇게 복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이쪽 와서 무엇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답니까?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전망은 밝지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피해자 원고 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조호건 시의회 의장 등 광주 지역 대표단 30여 명이 오늘 대구에서 열리는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기념식에 참석한 뒤 두류공원에 조성 중인 광주시민의 숲에 광주시목인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대구 학생의거로 알려진 2.28 민주화운동은 1960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집권당인 자유당에 맞서 벌인 시위로 호남 지역 단체장이 2.2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강 시장이 처음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생활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이달에 이 지역 600가구를 조사한 결과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92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98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비관하는 이들이 낙관하는 쪽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감소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6,5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자기 이름이 담긴 책 한 권 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주위의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자서전을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느덧 황혼에 이르러 자서전을 쓴다니 마음감이 교차한다. 나는 목포에서 태어나 6.25 난리로 나주 다시에서 많이 살았었다. 어릴 적부터 배움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67살 박춘자 할머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말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쉬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인생과 배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지금의 즐거운 노후 생활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 대신 그런 명심보감이나 이런 과학문은 제가 찾아다니면 할 수 있거든요. 77살 박득진 할아버지도 자신의 70평생을 압축한 글을 원고지에 꾹꾹 눌렀었습니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릴 때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펜을 드니 하루 만에 30편이 넘는 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번 나올란다, 저것이 나올란다 다 이때 그래갖고 나까지는 한 몇 편 했어요. 한 20 몇 편. 그래갖고는 거기서 그래도 조금 좀 낫겠다 한 것만. 광주 동구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120명의 글과 시를 모아 책을 펴냈습니다. 양심이란 시에서는 가짜 의료인에게 속아 생긴 한을 풀어내기도 했고 고추보다 매운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기록, 6.25와 같은 시대의 아픔도 새겨져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도서관 하나라고 얘기할 만큼 그 지역사회, 역사의 또 보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0명의 어르신들이 당신들의 살아온 생애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평범한 이웃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묶어낸 책의 제목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동구는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자서전도 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예술가도 배우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연극도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한꺼번에 무대에 오릅니다. 시민들의 소소한 얘기로 채워지는 이색 공연이 국내 처음으로 오는 4월 광주에서 열립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관객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어 100명의 시민들이 차례로 올라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시민 참여 연극의 배우로 캐스팅돼 호주 멜버른의 평범한 시민들. 배우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나머지 99명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사는지, 고향은 어딘지, 밤 12시엔 뭘 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Melbourne at midnight.
공공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기도 합니다. Who is in favor of tax money being spent on public housing?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연극 창작 그룹 리미니 프로토콜의 100% 도시 연작은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들의 일상으로 무대를 채웁니다. 100명의 배우들은 나이와 성비 등 인구조사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선별됩니다. 숫자에 불과했던 시민들은 무대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익명성에서 벗어나 이웃으로의 서로를 목격합니다. Everybody thinks that his own life is not interesting, but that's only the case for yourself. We will make sure t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your life to be told. 지난 2008년 베를린 공연 이후 세계 10여 개 도시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100% 도시 연작이 오는 4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공연됩니다. 길거리 캐스팅과 릴레이 추천으로 100명의 시민 배우들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진짜 고민과 관심거리는 무엇인지 통계 수치와 역사 안에 갇혀 살던 시민들의 100% 진짜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했던 여수 유류 유출 사고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여수의 경우는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오늘 오전 10시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량은 지난 3일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발표된 16만 4천 리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새벽에 상가에 몰래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36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광주의 한 상가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파손해 침입한 뒤 금고에서 80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최근 6개월 동안 광주 일대 상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3,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가축 동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830개 표본조사와 대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와 유구,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통계청 직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팩스 등 비면접 조사를 병행해 실시합니다. 광주 YMCA 40대 신임 이사장에 송인동 호남신학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송인동 이사장은 아시아태평양 YMCA 동맹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부이사장에 이계양 씨와 표경식 씨가 선출되는 등 신임 임원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삼하면 금산이나 풍기, 개성이 가장 유명한데 최근에는 순천에서도 인삼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행하는 독감 예방에 인삼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인삼 판매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주화면의 인삼 재배 농가. 30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인삼밭에서 아직은 작은 크기에 불과하지만 품질 좋은 인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서 6년 정도 잘 키운 인삼은 가을철이 되면 수확에 나섭니다. 6년산 인삼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57,000원 선. 일반 밭작물보다 5배 이상 소득이 높아 인삼이 생소했던 순천 지역에서도 해마다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남도의 청정기후와 주화모 안개가 수분을 공급한 순천 인삼은 향이 진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인삼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삼이 독감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생쥐에 투여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미국 조지아대 강상무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삼이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했습니다. 대식 세포가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진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홍삼이 여러 가지 독감 예방,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이 되어지는 한약이다 또는 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한 해 생산되는 인삼만 2만 6천여 톤. 올해 유행하는 독감으로 인삼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삼이 FTA에 대비한 지역의 새로운 특화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쓴 책 상생의 숲 희망의 바람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출판 기념회에서 장 교육감은 지난 3년여 동안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교육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경쟁과 차별을 넘어 상생의 교육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에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만곤 전 남구의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며 6.4 지방선거에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남구의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과 실용정책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심광조 광주 서구청장 예비 후보는 새정치연합 소속의 서구청장 입지자들에게 단일 후보를 논의할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피해자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청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 권력 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2013년도 연구 성과 시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원은 지난 한 해 경제와 문화, 교통과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광주발전연구원 문경년 박사는 2015년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기금 마련을 위한 공예전이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광주 지역 공예 작가 60여 명이 참여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한지와 나무로 재탄생한 아름다운 장미 조명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얀 섬유에 곱게 수놓아진 이불, 가방 등 생활 공예품도 보입니다. 실용적인 생활 공예품부터 이색적인 아프리카 공예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대 공예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작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한 60명 정도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 전시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예술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외받는 우리 주변 아이들을 위해 쓰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 행사에 참여해서 또한 물건을 아까운 물건들 하나라도 구입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크나큰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공예품도 감상하고 학대받는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예술의 거리 무등 갤러리와 아트타운 갤러리, 원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지난 7일 타계한 고 김보현 화백의 추모전이 조선대학교 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1917년 출생한 김보현 화백은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한 뒤 1946년 조선대학교에 예술학과를 창립해 10년 동안 전임 교수와 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등을 무대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김 화백은 지난 2000년 후학들을 위해 300여 점의 작품을 조선대에 기증했었습니다. 광주 MBC 창사기획 다큐멘터리 상처 입은 자의 치유가 인권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갖고 상처 입은 자의 치유 등 5건의 작품 제작자를 격려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는 세계 각국의 인권 탄압 현장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적 치유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